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네, 루이 암스트롱. 재즈. 대명사. 그렇죠. 마일스 데이비스도 안 돼. 존 콜트레인도 안 돼. 예. 재즈, 루이 암스트롱. 재즈의 원형을 세운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재즈 원형을. 1901년생이시더라고요. 예, 1901년. 잠깐만요. 여기 링크 걸어놨습니다. 네. What a Wonderful World. What a Wonderful World 하고 그로부터 40년 전 20대 루이 암스트롱 선생이 연주한 Harder Than That이라는 곡도 같이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과 후 또 뭐 얘기를 하면서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 얘기 아까 내가 끊은 거고 해요. 뭐야? 1901년. 1901년생이시고 찾아보니 7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What a Wonderful World는 68년에 나왔더라고요. 67년에 녹음을 했다고 하고. What a Wonderful 67년. 예. 네, 67년. 그래서 오케이. 말년에 선생 최대 히트곡이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곡이고. 루이 암스트롱 곡 중에 가장 히트한 곡. 그렇죠. 예. 히트곡이 많은데 예. 가장 크게 히트한 곡.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88년도에 나온 굿모닝 베트남 이후로 역주행한 곡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What a Wonderful World 뭐 5만 군데에서 나오죠. 우리나라 그 맥주 CF 예, 오비 맥주 광고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더 크게 알려졌죠. 예, 그윽하게 해지는데 이렇게 쫙 맥주 마시는 장면에 깔리면 그냥 끝이죠. 그러니까 김 감독이 먼저 얘기를 시작해서 주변 얘기부터 좀 하는데 제가 이 What a Wonderful World를 한번 듣자고 그런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굿모닝 베트남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굿모닝 베트남의 What a Wonderful World가 깔린지도 모르고 그 영화를 봤다가 이 What a Wonderful World가 나오는 장면에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 장면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어떤 거 느끼셨는데요? 그러니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했어요. DJ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군 영내 방송 DJ로 나오는데 What a Wonderful World가 깔리면서 그냥 미군들 일상이 이렇게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What a Wonderful World 가사가 참 이렇게 예뻐요. 제일 첫 가사가 저기 푸르른 나무와 뭐 빨간 장미가 우리를 위해서 피어나 있다. 참 내 생각에 원더풀한 세상 아니니 뭐 이런 톤으로 시작하죠. 뭐 애 우는 소리 쟤네들이 크면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희망 갖겠지. 내가 생각하기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노래 가사에 베트남의 농촌 마을을 폭격을 해요. 네이팜탄이. 그러니까 굿모닝 베트남을 반전 영화라고 그러는데 그 다른 거는 로빌리엄스가 그 베트콩 처녀랑 뭐 사랑하고 구해주고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그냥 코미디예요. 근데 이 원더풀 월드가 딱 나오면서 야 정말 그 월남전 이게 정당한 것인가? 그냥 그 원더풀 노래 한 고씬의 영상으로 그냥 다 얘기를 해줘요.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데 할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다 들어가 있죠. 예. 루이 암스트롱이 67의 맹곡이잖아요. 예. 근데 67에 어디서 살았냐면 뉴욕 퀸즈 플러싱 우리나라 사람들이 90년대 제일 많이 살던 퀸즈 바로 옆에 코로나라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코로나야. 거기 살았는데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집이 그냥 조그만 2층 집이야. 거기를 40년 돼서부터 살았어요. 그분이 안 떠났어. 와,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고생 많이 하고 음악 계속 그런 인기가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에 초탈한 부분이 있었던 양반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얘기인데 그 노래 분위기는 그 나이 먹어가지고선 그 조그마한 집 정원에 애들 막 이렇게 옆집 애들 뛰어노는 거 보고 하늘 보고 퀸즈가 그 바로 옆에 코로나랑 플러싱 고기가 녹지대가 많아요. 그래갖고선 이렇게 보면서 읊조리는 듯한 이런 건데 음악 자체가 그게 이렇게 아름답다는 세상 정말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얘기에 깔려 있는 건 그 고난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깔려갖고 하지만 저 나무 뭐 무지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도 얼마나 그래도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뭐 거의 반어법 같아 가사가. 정확한 건 뭐 알 수 없지만 어서 읽어본 건데 그 원작자가 그 루이 암스트롱 선생이 그 온 인종을 아우르는 그런 어떤 능력 같은 거에 영감을 받아서 가사를 썼고 그냥 보면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상황이 베트남 전에서의 어떤 그런 반전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반어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한 거죠. 그 원작자가 그렇죠. 작사 작곡가가 예. 있으니까 그게. 근데 굿모닝 베트남 우리 얘기했었지만 굿모닝 베트남을 보면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아까 얘기하셨었지만 그 헬기가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싹 날아가고 아무렇지도 않은 전쟁 중이지만 일상을 사는 베트남 사람들이 보이고 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어떤 베트남 논에서 어떤 아낙네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내방탄이 팍 터지니까 깜짝 놀래고 막 그 베트남 시내에서 그 반전하는 학생들을 막 때리는 그러니까 그 전쟁이 주는 그런 그 비인간성을 근데 노래는 굉장히 반어법으로 되게 아름답지 않니? 세상.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 워러 원더풀 월드가 나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뭐 우리 국가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민초들은 시민들은 정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루이 암스트롱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 루이 암스트롱 지금 얘기가 거의 이제 이렇게 입에 안 오르내리잖아요. 오래된 그렇죠. 분이라서 1901년생이니까 지금 119년 전 분인데 태어난 지 역사 속의 인물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릴 게 뭐냐면 비틀즈가 눌렸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때문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63년부터 비틀즈가 미국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비틀즈는 뭐 팝이라는 장르를 만든 대단한 이 그룹이죠. 근데 64년에 5달 동안 미국 차트를 갖다 비틀즈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요. 내가 그거 찾아봤어요. 6월 5일 차트까지 비틀즈가 1위였어.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그때죠. 예. 근데 6월 6일서부터 64년 헬로 달리가 싱글 차트 1위 딱 올라가면서 비틀즈를 갖다 딱 누르고 그해 넘버원 곡이 됐어요. 헬로 달리가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헬로 달리는 그 뮤지컬이잖아요. 그래갖고선 이게 뭐 바브라 스트라이즌도 주연해갖고선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영화에 루이 암스트롱이 출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내가 김 감독한테 한번 물어볼게. 비틀즈 히트곡 중에서 싱글 레코드가 제일 많이 팔린 게 어떤 곡 같아요? 팔린 곡.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보통 얘기하면 뭐 제일 알려진 게 뭐 Let It Be, Yesterday, 예. 뭐 그런 거. Hey Jude 뭐 예,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근데 She Loves You예요. She Loves You. 이게 비틀즈가 발표한 싱글 중에 가장 많이 팔렸어. 의외네요. 그걸 알긴 아는데. 아는데 우리 그렇게 예. 영국에서 최고 히트곡이에요, 그게. 근데 그 노래를 루이 암스트롱이 딱 누르고 5달 동안 1위를 갖다 딱 먹고 그의 최고의 싱글로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0년대 루이 암스트롱은 신이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예. 그 오랫동안 서민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로 활동을 하셨고 새 앨범이 비틀즈를 이긴 그런 신화가 있는 거군요.
저는 옛날에 어려서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뭐 자료화면으로 봤는데 63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아, 예. 얘기는 들었는데. 그 자료 있어요. 예. 유튜브에도 있어요. 대한뉴스에 나와. 루이 암스트롱이 워커힐 저기 왜 공연장 있잖아요. 그 무슨 홀이더라. 그 개막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극장식 식당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식 식당이에요. 가야금홀. 가야금홀. 그 가야금홀 개관 행사로 루이 암스트롱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이야, 그 아주 옛날에 나 그 봤던 기억이 있어. 근데 이야기를 반전시켜 보면은 마일즈 데이비스가 그 루이 암스트롱이 그 백인들 앞에서 희죽희죽 웃고 그렇게 막 코믹하게 그런 제스처와 그런 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루이 암스트롱을 음악적으로 존경은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재즈적으로 루이 암스트롱을 되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한 곡은 68년도에 What a Wonderful World가 나왔고 정확히 40년 전으로 가면은 루이 암스트롱이 아직 20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이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나갖고 이제 뭐 불우한 유년기 시절을 지나서 소년원에 갔다가 트럼펫을 접하고 뭐 이러면서 시카고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시카고에 그 당시 있던 뉴올리언즈 출신 뮤지션들이 약간 올스타 팀처럼 만든 게 때로는 5명, 때로는 7명이어갖고 핫 파이브즈, 핫 세븐즈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같이 들어보자고 한 하러 댄 넷은 27년도에 녹음한 거래요. 근데 이때 루이 암스트롱들의 연주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지금 현대 그러니까 모던 재즈부터 지금 현대 재즈까지의 어떤 그 원형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솔로 연주를 가장 중요시하는 재즈 하면은 즉흥 연주, 솔로 연주가 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와닿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실천한 소규모의 그룹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을 잘 들어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트럼펫이 솔로를 가는데 그 당시에는 없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스캣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비두비 그 입으로 하는 즉흥 연주랄까? 입으로 악기 소리를 내는 거죠. 예. 그것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 곡에서는 어떤 평론가가 더 중요하다고 써놓은 게 음악적으로 음악사적으로 스캣은 그 몇 년 전부터 루이 암스트롱이 시작을 했었는데 그 노래에서는 후반부에 기타 리스트랑 한 소절씩 막 주고받는 그러니까 이건 전에 없던 테크닉이었다. 지금 보면은 되게 고풍스럽고 그런 노래지만 그 솔로 연주에 굉장히 능했고 보컬로서 스케까지 하는데 음악적으로 기타리스트와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테크닉까지 그 노래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는데 68년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What a Wonderful World의 저 안쪽 깊숙이는 젊은 시절에 그렇게 완전 혁신적인 음악을 하던 재즈 아티스트로서의 루이 암스트롱이 있다. 저 아주 유년 시절에 모이면 다들 이렇게 흥얼거리는 게 있어요. 가사 붙여서 오란다빵, 사라다빵, 만두빵, 찐빵, 곰보빵 이러고선 막 노래를 불렀어요. 그땐 모르고 불렀거든요. 그 음악이 세인트 고온 마치닌이에요. 그 세인트 고온 마치닌이 누구 노래냐? 루이 암스트롱 노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은 정말 루이 암스트롱이 알게 모르게 정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김 감독이 지금 얘기했는데 스캣이라는 거를 제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가수는 나는 엘라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 예. 루이 암스트롱이랑 앨범도 많이 내고 굉장히 같은 동시대 때 엘라 앤 루이라는 앨범도 있죠. 근데 그 스캣을 시작한 게 루이 암스트롱이래요. 뭐 기원에 스캣에 왜 스캣을 갖다가 루이 암스트롱이 시작을 했느냐 뭐 얘기가 많은데
그때 이 흑인 뮤지션 중에서 악보 보는 뮤지션이 별로 많지가 않았는데 재즈 뮤지션은 악보 거의 몰랐대요.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고 정규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악보를 봤대. 근데 악보가 떨어졌대. 그래갖고선 악보대로 불러야 되는데 급하니까 트럼펫은 손에 들고 악보는 놓고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아니, 내가 저는 이 이론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주일 씨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있잖아요. 이주일 씨 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냐 하고 이 말 뒤 버무리는 거 있어요. 이거 뭐냐면 방송 작가 중에 제 선배인데 저 윤정건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제 앞서서 프로그램을 썼고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 그게 어느 때부터 시작이 됐냐면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주일 씨가 그걸 진행을 했어요. 근데 윤정건 선배님도 바쁘고 바쁜 작가라서 원고만 넘기고 그리고 이주일 씨도 바빠갖고 시간 나면 와서 녹음하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윤정건 선배님 원고를 갖다가 그때는 저 만년필로 썼으니까 읽을 사람은 제대로 다 읽어내는 사람은 MBC 라디오 타이피스트밖에 없어요. 그때는 저 타이피스트들이 대본 봐가지고선 대본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타이피스트도 없어. 급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 이주일 씨한테 넘겨주면 몰라. 못 읽어. 이게 암호니까. 그래가지고선 얼버무려 갖고선 이주일 씨가 그냐 뭐 이게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웃긴 거군요. 그렇지.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 이주일. 그러니까 사치모도 그러니까 루이 암스트롱도 떨어뜨려 갖고 급한 김에 하다가 이거 내 거네. 그래서 스케치 나온 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루이 암스트롱이 해갖고 괜찮은데 하고 후배들도 쫓아가고 엘라도 딱 보고선 야 저거 괜찮네. 그리고 그냥 애드립 들어가고 즉흥 연주가 되는 거지 이분. 엘라 피츠제랄드 얘기 나오니까 그 58년도인가 57년도 녹음인데 엘라 인 루이라는 앨범이 있잖아요. 그 1, 2가 있는데 그 앨범에서 엘라 피츠제랄드의 보컬은 정말 끝내준다. The Nearness of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는 또 뒤에 루이 암스트롱도 트럼펫과 보컬을 같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 앨범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루이 암스트롱, 엘라 피츠제랄드도 꼭 해야 되고 루이 암스트롱도 사실 이렇게 끝낼 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재즈의 아주 그 시작부터 70년대까지 그냥 계속 영향을 미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재즈의 전형을 만든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뭐 사치모라는 이름에 관련된 것부터 뭐 이런 건 나중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누군가는 재즈 역사상 최초의 천재 뮤지션이다. 많이 나이 들어서 잊혀지긴 했는데 천재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20년도에 그런 연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새삼스럽게 20살 때예요. 네. 20살 때 스타가 돼서 죽을 때까지 스타로 죽은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노래 부른 것들이 있어요. 한번 그렇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 네. 자, What a Wonderful World는 에바 캐시디 버전도 되게 좋고, 예, 뭐 유튜브가 있으니까 음악 벌려 듣기는 제일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죠. 네. 자,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